자, 그럼 이제 담보공탁이 무엇이냐? 이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입니다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갑이 담보공탁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 피공탁자가 있겠죠. 실무상으로는 가장 많은 이 재판상 담보공탁이 뭐냐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담보공탁하는 경우가 있죠. 자, 이게 이제 가장 많은데, 자,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가처분도 마찬가지고요.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 채권자가 공탁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재판상 담보공탁이죠. 자, 그럼 이 재판상 담보공탁을 왜 하느냐? 상대방인 피공탁자, 즉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담보공탁입니다. 담보공탁. 그러니까 담보공탁은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거죠. 자, 이것을 담보공탁 또는 보증공탁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담보공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?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. 자, 제일 먼저 재판상 담보공탁. 이 재판상 담보공탁을 재판상 보증공탁이라고도 부릅니다.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이 담보공탁 중에서는 우리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재판상 보증공탁, 재판상 담보공탁이라는 거죠. 자,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무를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.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인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. 자, 이런 경우 실무에서 상당히 많고요. 그다음에 반대로 집행정지로 인한 담보공탁은요. 집행정지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공탁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가압류 가처분 또는 집행정지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, 즉 재판상 보증공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도 재판상 담보공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보증공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영업보증공탁은요, 영업거래 같은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게 영업상 보증공탁입니다.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납세담보공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납세담보공탁은요, 국세나 지방세, 자, 이런 조세의 징수유예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공탁이죠. 그래서 이 담보공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판상 담보공탁, 그 다음에 영업보증공탁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납세담보공탁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죠. 재판상 담보공탁. 자, 그럼 이제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게 가압류나 가처분, 보존 처분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상당히 많죠.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도 있죠. 그러나 이제 이 집행 정지로 인한 담보공탁보다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 처분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이런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재판상 담보공탁을